자, 이제 제2절의 47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등의 관리와 지적전산자료에서 나오는데, 지적전산자료, 이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전에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따라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아직도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다 전부 정답 처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이 아직 개정될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됐고요. 관리와 관련돼서 지금 몇 문제를 볼 텐데, 특히 지적공부 복구 이 부분은 좀 유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마 올해는 이 부분에서 한 문제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지적공부의 보존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1번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소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를 영구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2번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경우에 관할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 보존해야 된다는 게 요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로 된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서고에 영구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을 해놨다. 그러니까 전부 전산을 시켜놓은 겁니다. 근데 요거는 두 군데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 도지사도 하나 가지고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 야들도 하나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구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 요것도 맞고 3번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도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왜 승인사항 3개에서 지축반에서 지적공부를 반출하는 겁니다. 근데 반출 사유는 첫째, 천재지변과 같은 급박한 사유가 생겼다. 둘째, 승인받았다. 이거 두 개가 동시 충족이 돼야 됩니까? 또는입니까? 또는입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과 같은 급박한 사유가 생기면 승인 필요 없고,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도 뭡니까? 승인받으면 반출할 수 있고, 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자, 3번 질문, 요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이 사람 승인 없이도 반출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요게 틀렸고, 4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2번의 지적공부, 즉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이 된 지적공부, 요게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적공부를 복제해서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해야 된다라는 게 요거 맞습니다. 근데 지적공부는 이런데 혹시 부동산 종합공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자 지금부터 23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 23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그거를 위에 있는 그 박스입니다. 포인트에서 비교해 놨는데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이 된 지적공부, 자 요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부동산 종합공부의 경우에는 멸실 훼손에 대비해서 복제해서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 누가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공부는 모두 지적소관청입니다. 그거 하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거 맞고, 5번에 연접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도 맞고요. 그래서,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 방법, 자, 요거는, 요 정도, 한 2번 문제, 요거 한 문제 정도만 풀어보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됐고. 자. 그리고 4번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지적공부 복구가 몇 문제 나옵니다. 자, 그럼 우선 지적공부 복구를 조금 제가 개관을 해드리고 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자 지적공부는 일단 자, 복구자료, 요게 시험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한 자료 7개, 그리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한 자료가 2개에서 요래 나옵니다. 일단 소유자 복구 자료 요게 뭡니까? 등기부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 등판 요래 2개입니다. 그리고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는 자료 요게 우리 50페이지 문제집 50페이지 보시게 되면 50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중간쯤에 참고학습에서 지적공부 복구 자료에서 1번부터 7번까지 쭉 나옵니까? 그겁니다. 그리고 거기 7개인데요. 근데 거기에 4번하고 7번 한번 보십시오. 4번하고 7번. 거기에 등기사항 증명서 등 등기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번에 나오는 게 등기 관련 서류들 요걸 통해서 복구할 수 있고 8번도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내지 사본 해가지고 판결서 그래서 우리 등판 등기부하고 판결서 요거는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는 자료도 쓸 수가 있고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는 자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쪽 저쪽 다 쓰는 자료가 2개입니다. 그거 됐고 그리고 그 외에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한 자료는 1번가 지적공부 등본입니다. 그리고 지적 측량 결과도 같은 거. 세 번째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런 내용들 나오고요. 그리고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적소관청이 자기가 작성을 하거나 발행을 한 지적공부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지가 만든 자료입니다. 지적소관청이 작성을 하거나 발행을 한 지적공부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된 구체적인 서류가 부동산 종합증명서, 즉 부동산 종합공부입니다. 그리고 6번이 이제 복제가 된 지적공부에서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을 그냥 단순 암기로 쭉 외우셔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려놓고 이제 복구 절차. 과거에는 복구 자료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복구 절차가 또 슬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4번 문제처럼 이것저것 섞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복구 절차는 첫째, 복구하려고 그러면 일단 자료조사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걸 복구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부터 조사해갖고 그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대장에 등록되는 내용 같으면 대장에 등록되는 내용을 증명한 서류에 따라서는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를 만들고요. 도면에 등록되는 내용을 증명한 서류에 따라서는 복구 자료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서를 작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에 조사된 면적이 200제곱미터인데 복구 자료도를 통해서 측정한 면적이 500제곱미터다. 두 개가 차이가 너무 나버립니다. 그럼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오류가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뭡니까? 복구 측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복구 자료들을 만들 자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만들어서 이제 지적 공부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만들 자료,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 이거 만들 자료는 있는데 복구 자료도 이거 만들 자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뭐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복구 측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구 측량 이거는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필요하면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한다. 이래 되면 뭡니까? 그냥 이거 갖고 복구하면 되는 겁니다. 복구 측량 없이. 근데 차이가 많이 난다. 혹은 이거 만들 자료가 없다. 이래 되면 복구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복구 측량을 하고 난 이후에 요거를 일정 기간 게시를 합니다. 그 며칠 이상 게시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 게시를 하는 이유는 이의 신청 받기 위해서. 이의 신청은
개시기간 끝나고 이의 신청을 하는 겁니까? 개시기간 중에 해야 됩니까? 개시기간 내에 이의 신청 받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공부 복구하는 겁니다. 근데 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복구 절차, 복구 측량입니다. 복구 측량 언제 하는가라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요 두 개 내용입니다. 요 정도 한번 보시면 됐고, 우리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지적공부 복구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겁니다. 1번. 자,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는 멸실 당시의 자료와 가장 부합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의해서 복구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나 판결에 따라,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복구한다라는 요거 맞죠? 그리고 이처럼 멸실 당시의 자료와 가장 부합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료, 이게 바로 7개 이겁니다. 지적공부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등기사항 증명서, 그리고 지적소관청이 작성을 하거나 발행을 한 지적공부 등록 내용을 증명한 서류, 복제가 된 지적공부, 법원의 확정 판결서 같은 것들입니다. 7개,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번 맞고요. 2번입니다. 일정한 복구 자료사항의 면적 증감이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혹은 복구 자료들을 작성할 복구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 측량을 해야 된다는 거, 요것도 맞죠? 그래서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이 복구 자료들을 만들 자료가 없다, 이래 되면 복구 측량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자, 임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공유전명부, 요거는 복구가 되고, 지적 도면이 복구되지 않는 토지가 축척변경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는 도면은 복구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요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 축척변경 끝나고 혹은 도시개발사업 끝나고 난 이후에는 도면 다시 작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아쉽더라도 대장 정도만 복구가 되고 도면이 없다라고 하면 요거 다 끝나면 어차피 다 도면을 다시 작성할 거니까요. 좀 불편하더라도 요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맞고요. 4번.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15일 이상 시군구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라는 게 날짜, 요거 유의를 좀 하시고요. 하나 요리 보시면 되고요. 자, 4번입니다. 시도지사는 지적공부, 즉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이 된 지적공부를 제외한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지체 없이 이를 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복구는 갖고 있는 사람이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적소관청이 자, 지적소고에 보관하고 있는 그 지적공부가 멸실이 된다. 이래 되면 뭡니까? 지적소관청이 복구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우리 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이 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이원화가 되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시도지사도 하나 가지고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 야도 하나 따로따로 여러 관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가 지가 관리하는 지적공부가 멸시되면 야가 복구를 해야 될 거고, 야가 관리하는 게 멸시되면 야가 복구를 해야 될 거고, 근데 시도지사는 해가지고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이 된 지적공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건 뭐다라는 겁니까?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고에 보관하고 있는 이 지적공부입니다. 자, 이거를 복구하려고 그러면 시도지사가 해야 됩니까? 지적소관청이 해야 됩니까? 지적소관청이 해야 되겠죠. 됐죠? 그래서 5번 질문, 요거 요게 틀린 내용입니다. 이렇게 확인 하나 하십시오. 그리고 자, 4번 문제는 요래 보시고 5번 문제입니다. 또 틀린 겁니다. 1번.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복구한다는 거 맞고요. 자, 2번에 대장 등록 사항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도면 등록 사항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복구 자료도 도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요 두 개 작성한다. 그리고 3번에 복구 자료도에 의해서 측정한 면적과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의 토지 면적의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자, 복구 자료 조사서의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이 자, 차이가 조금 나긴 나는데 이게 법이 정한 오차 허용 범위 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200으로 결정하자라는 겁니까? 201로 결정하자라는 겁니까? 아무래도 숫자로 쓰여져 있는 요거
이어서 측정한 면적이 아니라 됐죠? 이거로 결정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구 자료 조사 서상의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요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복구 청약의 결과와 복구할 자료의 토지 표시사항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한 때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서 경계 면적 등을 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게 요것도 맞습니다. 근데 유의하셔야 될 거는 자, 동의 없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면적, 경계 이거는 돈하고 바로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이거 경계 면적 다르네 해가지고 직권으로 정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승낙 내지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질문 요것도 맞고 5번. 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복구하기 위해서는 복구할 토지 표시사항에 대해서 지적복구 자료 조사서 복구 자료들을 작성하고 난 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승인사항 아니죠? 승인사항은 지, 축, 반입니다.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이게 틀린 내용입니다. 자, 요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자, 복구 자료 중에 옳은 것 해서 요래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거 외우라는 겁니다. 요거. 근데 자, 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5번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되는데 5번과 관련돼서 개별 공시지가 자료, 그리고 토지용 계획 확인서, 그리고 토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청약 수행계획서, 청약 준비도 이런 것들이 쭉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아까 요 4번에 보니까 요거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요거는 복구 자료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개별 공시지가 자료니 토지용 계획 확인서니 혹은 지적청약 수행 계획서니 청약 준비도니 하는 거 이거는 지적소관청이 지가 작성을 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 등록 내용을 증명한 서류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이건 지적소관청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적청약 수행자가 만드는 자료일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적소관청 이외에 다른 관공서에서 만든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만든 자료가 아니니까 이거는 지적공부 복구 자료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적소관청이 작성을 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 등록 내용을 증명한 서류 여기에 해당되는 서류가 뭐냐라고 하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종합증명서 즉 부동산 종합공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 나가십시오. 자, 그리고 7번에는 복구 절차인데 물론 뭐 최근에는 이렇게 제가 앞부분에 아까 앞에도 직권으로 토지 이동 정리하는 절차 그것도 그냥 한번 보고 나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그냥 뭐 한번 보시든지 이 절차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자료조사 해야 됩니다. 자료조사 해가지고 뭡니까? 도서 만들어야 됩니다. 도서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복구 청약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복구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복구하기 전에 미리 뭐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게시하고 우리 요래 복구할 겁니다 라고 게시하고 게시기간 중에 뭡니까? 이의신청 받는 겁니다. 요 절차 요 정도 끼어가시면 앞에 자료조사하고 뭐 이 절차 부분은 대충 끼어 맞춰도 어디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절차 같은 거 이것들은 그때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대응을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뭐 이런 것들 이제 나오면 한두 번 더 보실 기회 있으면 뭐 보다 보면 이제 저거 됩니다.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됩니다. 괜히 이런 거 이거 뭐지 해서 그러지 마십시오. 뭐지는 이런 겁니다. 이거는 참고가 아니라 중요학습입니다. 중요. 엄청나게 이런 거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관계없습니다. 그거 됐고 그리고
8번 문제는 앞에서 보신 내용입니다. 요거는 한번 풀어보십시오. 세모해가지고 8번 문제는 한번 요래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9번부터 시작해서 지적 전산 자료 해가지고 이래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십시오. 지적 전산 자료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옛날에 나온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 거의 안 나온 지가 뭐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거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인데 이거는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 나오기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올해는 복구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자,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는 뭐니 해도 요겁니다. 그러니까 등록 사항이 뭡니까? 라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등록되는 사항이 자, 여기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리고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자,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리고 네 번째로 나오는 게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에서 요래 5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틀린 것에서 나옵니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건축법 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내용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뭡니까?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즉 건축물 대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걸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번 이거 틀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2번에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우리 보는 법입니다. 지적법에 따른 지적공부 내용 중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요거를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 맞고요. 그리고 3번에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 종합공부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증명서 발급 증명 발급 신청서. 아이고 신청서 이름 정말 길죠. 요 신청서에다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한테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적소관청은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내용 중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요걸 등록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부동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돼서는 요겁니다. 등기법에 나오는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요걸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 사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보시도록 하고요. 우리 교재도 나중에 뭐 교재 찾아보실 부분 보시려 그러면 우리 29페이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자 작년 문제 요거 한 문제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한번 봅니다. 틀린 것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에 토지 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을 등록해야 된다는 이런 건 등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금방 봤듯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이게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이걸 등록하지 토지 적성평가 확인서 이런 내용들은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된 내용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멸실 훼손에 대비해서 이를 별도로 복제해서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해야 된다. 이거 맞죠? 그리고 아까 봤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가 아니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이 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이처럼
멸실 훼손에 대비해서 별도로 복제해서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 누가 해야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된다는 아까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못했고. 자, 3번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자항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맞고요. 4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목적으로 부동산 종합공부를 만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가 다 흩어져 있으니까 그걸 한번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부동산 종합공부인데 제가 김 빠지는 얘기 말씀 한마디 드릴까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시험에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 이 만들어 놓은 취지에 비추어서 잘 안 쓰입니다. 그냥 여 나오는 내용들은 그냥 수반 거달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이것도 따로 다 봐야 됩니다. 그냥 그거 보면 예를 들면 부동산 종합공부 보면 소유자 누구 여기 등록에는 소유자 누구 이거 전세권 혹은 저당권 있다라는 이런 거는 나오는데요. 전세금이 얼마인지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소유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그러면 등기부 다시 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쭉 모아놓고 그냥 수박 거달기로 보고 대충 이렇구나 해서 아웃라인 잡기는 좋은데 실제로는 잘 안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시험과 관련돼서는 잊을만 하면 한 3, 4년 뭐 2, 3년 한 3년 주기 해가지고 한 번 정도 이거를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계속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복구 부분 보라. 그래서 요거 증명서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한테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게 요게 우리 아까 3번에서 보신 내용 요 같은 내용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 문제 하나 요래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12번 문제, 13번 문제 요 정도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14번 문제도 체크해서 보십시오. 14번 문제는 요거 12번 문제 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한번 그래 보십시오. 자, 요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종합공부 나머지 내용들은 손대지 말고 넘어갑니다. 요 정도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이제 토지 이동이라는 이런 내용을 좀 볼 겁니다.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봤습니다.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6개입니다. 그거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요거를 토지 이동이다라고 요리 부릅니다. 토지 이동은 일단 토지 이동 사유들이 한 8개쯤 나옵니다. 그게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등록사항 정정, 그리고 축척 변경. 이렇게 8개가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요 중에 실제로 시험이 단독으로 출제되는 거는 이 합병, 요거, 그리고 등록사항 정정, 직권정정 사유, 그리고 축적 변경, 요거는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규 등록이니, 등록 전환이니, 분할,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몰라,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는 그나마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지목 변경, 이거는 2012년도인가 2011년도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한 14년, 15년 전쯤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안 나옵니다. 대신 야들은 아까 왜 지번 부여 방법 해가지고 신규 등록에다 등록 전환의 경우는 인본부, 여인, 멀리, 최본본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엉뚱한데 딴 데서 그리 실실 나오고요. 토지 이동 사유 여기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몰라. 딴 데 지번 부여 방법이나 이런 데 이미 야들이 나왔기 때문에
야들이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들은 앞에서는 별로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 때문에 그래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냥 논점 위주로 해서 조금만 정리를 하시고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두 문제 정도씩만 소위 말해 면피용으로 한두 문제씩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만 체크해서 보시고 축척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 싹 다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말씀드려 놓고요. 신규 등록부터 한번 볼게요. 자, 신규 등록은 말 그대로 뭡니까? 신규입니다. 처음 등록하는 겁니다. 새로 조성이 된 토지라든지 등록이 누락이 된 토지 요거를 지적공유로 처음 등록하는 거 그게 신규 등록입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 봤습니다. 지번 부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본부 여인멀리 최본본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 봤고요. 그리고 신규 등록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요겁니다. 선등록 후등기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결국 어떤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를 자 지적공부 즉 대장에 먼저 지적공부하고 대장하고 도면에 먼저 등록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하겠습니까? 아니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마치고 그 다음에 대장에 등록할 것 같습니까? 대장부터 등록 그러니까 선등록 후등기의 원칙이라는 게 지적공부에 먼저 등록하고 그 다음에 등기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선등록 후등기의 원칙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근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자 여기서 좀 볼까요? 자, 우리는 대장하고 등기부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자 대장은 지적소관청에서 대장은 작성 관리를 하고요. 등기부는 등기소에서 자 혹은 법원에서 즉 법원 등기소 거기에서 작성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리 주체가 다르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서로 이렇게 불일치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장에는 면적이 20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등기부의 표제부를 보니까 뭐 150제곱미터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대장에는 소유자가 강민석으로 나오는데 등기부에는 뭐 이영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자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자 우리 요겁니다.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거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뭘 일치시키자라는 겁니까? 등기부. 예, 그리고 요 표제부. 요거를 일치를 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제도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등기 촉탁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등기 촉탁을 통해서 양자를 이렇게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 기준으로 해서 뭡니까? 대장 일치시키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주 제도를 통해서 등기 촉탁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요걸 통해서 양자 불일치 문제를 해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봐놓으십시오. 둘 다 중요한 제도인데 요거 특히 등기 촉탁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단독으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자 신규 등록만큼은 선등록 후등기 원칙상 등기부가 아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촉탁을 통해서 일치시킬 등기부 자체가 존재를 안 합니다. 그래서 토지이동 사유 중에 유일하게 등기 촉탁을 안 하는 게 야합니다. 됐죠?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 아니다라는 거 요거 하나 확인.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 보통은 자 대장을 정리할 때 대장의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이거는 아까 지번은 신규 등록의 경우는 지번 부여 방법 뭡니까? 인본부, 여인멀리, 최본본 이렇게 부여하면 되고요. 지목은 어떻게 정하면 되는 겁니까? 현장조사에서 가서 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지목을 정하는 여러 가지 원칙들,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나 이런 것 따라서 혹은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나 이런 것 따라서 지목 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 면적은 예, 지적도에 등록된 혹은 도면에 등록된 이거 전자면적 측정기 이용해 가지고 뭡니까 면적 측정해서 이거 등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 지적소관청 이거 정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소유자는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보통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예, 등기부 보고 이렇게 보통은 대장 정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등록 후등기 원칙상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예, 보고 싶은데 등기부가 존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적소관청이 요거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직접 조사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자 이제 지적소관청은 자 신규 등록 신청서에다가 네가 소유자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 소유권 증명 서류 요걸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 소유권 증명 서류가 뭐냐라고 하면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내지 사본 그리고 만약 얘가 공유수면을 매립해 가지고 토지를 원시 취득했다라고 하면 공용수면 매립 준공검소 확인증 사본 같은 거 그리고 우리 무주의 부동산 누구 겁니까? 국유입니다. 근데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무주의 부동산을 넘겨받은 겁니다. 소유권을. 그래서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 국유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됐다라는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협의한 문서 사본이라든지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들 이거를 첨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규 등록에 있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에 등기 관련 서류들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선등록 후등기 원칙상. 됐죠? 그러면 결국 신규 등록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선등록 후등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여서 등기 관련 서류는 이에 포함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등기 촉탁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59페이지 1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신규 등록에 관련된 설명 중에 옳은 겁니다. 자, 1번 신규 등록이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요. 예, 이거는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이죠.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제약 및 지적도 옮겨 등록하는 것 이게 등록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은 새로 조성이 된 토지, 등록이 누락이 된 토지를 신규, 즉 처음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이거 틀렸고 2번입니다.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는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이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 신청기간이 이렇습니다. 60일 이내에 사유 발생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세요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요래 3개입니다. 목, 등, 신. 표현이 좀 그런가요? 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지목 변경. 요거는 60일. 그리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서는 통지받은 날로서 야는 며칠입니까? 90일. 야만 90일. 네, 그래서 요 정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1개월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신규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규 등록을 한 경우에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소에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촉탁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자, 일단 자, 한번 봅니다. 우리 지적소관청은 신규 등록했다라는 겁니다.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다가 자, 등기 촉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신규 등록 말고 다른 거는 토지 이동이 있으면 등기 촉탁하지 않습니까? 이때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되는 거는 뭡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촉탁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합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를 촉탁합니까? 무슨 등기를 촉탁합니까? 즉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되는 건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등기를 촉탁, 즉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다가 이 등기 좀 해주세요 라고 등기 촉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등기를 촉탁하는 겁니까? 1번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지적소관청은 요거하고 요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뭐 한다라는 겁니까?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제부 등기 이걸 촉탁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유권 등기를 촉탁한다 혹은 제한물권 등기를 촉탁한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틀렸습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등기 촉탁을 안 할 뿐더러 만약 등기 촉탁을 하는 뭐 신규 등록 말과 등록 전환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도 보존 등기 혹은 소유권 등기를 촉탁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합니다. 됐죠? 2번이 아니라 뭡니까? 1번을 촉탁합니다. 요거를.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3번, 그거 틀렸고 4번. 신규 등록 신청 시에 토지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한다. 이게 선등록 후등기 원칙상 이게 존재를 안 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신규 등록 신청 시에 토지 소유자는 법원에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그리고 공유수변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선 확인증 사본 그리고 세 번째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한 문서 사본 그리고 네 번째로 기타 소유권을 증명한 서류 사본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야 된다는 게 요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이런 서류들을 첨부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소유권을 증명한 서류로서 4번과 같은 등기 관련 서류는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 정도 보십시오. 그래서 신규 등록은 그건 보시고 자 2번에는 5번 요거만 체크해서 별표를 하나 하십시오. 요거. 자 요거는 신규 등록뿐만 아니라 모든 토지 이동 사이에 공통된 내용입니다. 요거는 자 만약 신규 등록 신청 시에 첨부해야 될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즉 예를 들자면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한 문서라든지 혹은 준공검사 확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 지금 예를 들자면 지적소관청이 지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구태여 이거를 또 제출할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가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 등록 신청 시에 첨부해야 될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가 있다라는 거 되겠습니까? 이거는 신규 등록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토지 이동 사유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구태여 그거는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지적소관청이 확인만 하고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 지문은 하나 따로 좀 보고 가십시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규 등록 보시면 됐고요. 자 3번 4번이 등록 전환인데 자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자, 등록 전환도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면적 결정. 그게 등록 전환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요거 하나 보고 갈게요. 자, 우리 자,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있는 토지 요거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 옮겨 등록하는 거 요거를 등록 전환이다라고 요리 부릅니다. 그리고 등록 전환을 하는 이유 자체는 토지의 활용도 즉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즉 개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등록 전환한다라는 거 보고 됐고요. 그러면 우리 이런 토지가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토지가 종전에 임야도에 열에 등록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야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를 이용해 가지고 임야대장에 면적을 이렇게 2000제곱미터에서 열에 등록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거. 요거를 등록 전환이다라고 요리 부릅니다. 그러면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면적을 임야대장의 면적을 그대로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 토지를 지적도에 이렇게 등록하고 여기에서 측정된 면적을 여기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측정된 면적 여기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처럼 임야대장의 면적과 여기서 측정한 등록 전환될 면적이 자 법이 정한 오차 허용 범위 내다라는 겁니다. 그래 예를 들자면 여기가 등록 전환될 면적이 뭐 한 2020제곱미터. 그래서 예, 뭐 한 1% 정도 차이가 나게 1% 100, 예. 하여튼 예, 조금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예, 큰 차이, 그 법이 정한 오차 허용 범위 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면적은 2000입니까? 2020입니까? 2020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이 될 면적의 차이가 법이 정한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를 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여기 등록되는 면적은 뭡니까? 8,000입니다. 근데 자 이거는 아무리 측정해도 이게 계속 8,000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예시당초 이게 잘못됐네 해가지고 그리고 경계가 이게 아니네 이거네 해가지고 이렇게 자 임야대장의 면적 임야도의 경계 요거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이렇게 등록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는 우리 3번 문제 보시기 전에 4번 문제 하나 보고 보실게요. 자 임야대장의 면적과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이 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 처리 방법은 해서 오차 허용 범위 내다 그럼 뭡니까? 등록 전환 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요래 나올 수 있겠죠? 요래 되면 요거는 뭡니까?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다라는 요래 처리합니다. 1번 요거는 초과하는 경우, 3번 요건 미내인 경우. 그러니까 예, 이게 실제 예, 등록 전환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요까지 하나 보십시오. 요거 됐고, 자 그리고 잠깐만요. 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임야대장 등록지의 토지를 토지대장 등록지 토지로 옮겨 등록하는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산지관리법에 따른 자 어쩌고 저쩌고 자 이렇게 산지관리법 건축법 그와의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등록 전환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이 돼서 잔여 토지가 임야대장 등록지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등록 전환 신청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 요게 등록 전환 대상 토지인데 뭐 지금은 잘은 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하나 옆에다 써 놓으십시오. 그거 산건 대사관에서 이렇게 5개입니다. 산지관리법이나 건축법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이 돼서 잔여 토지를 임야대장이나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게 불합리하다. 그리고 사실상 형질 변경이 됐으나 관계법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한다. 이렇게 해서 산건 대사관에서 이렇게 우리 자, 요게 교재 우리 32페이지에 나오는데 한번 그래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 됐고 그리고 4번입니다.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는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정정한다가 이건 뭡니까? 직권 정정. 그리고 요게 틀렸습니다.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등록 사유 전환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해야 되고, 등록 전환 대상 토지는 이미 등록된 옆에 토지하고 동일한 축적으로 등록한다라는 거.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번도 옆에 있는 토지에 본본에 부분 붙여갖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면에 등록할 때도 뭡니까? 옆에 있는 토지하고 같은 축적으로 요래 등록을 한다라는 거. 그까지입니다. 그래서 예, 3번 요거 참고 삼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4번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차이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느냐 이내냐에 따라서 답이 1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려 놓고요. 그리고 분할은 예, 최근에 시험 문제를 거의 한 10여 년 이상 나온 적 없습니다. 자,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 합병인데, 잠깐만요. 예, 합병까지만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합병이 여기 문제가 제법 많이 나오는데 합병까지는 조금 보실게요. 10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병의 경우에는 크게 나올 수 있는 데가 이렇게 세 가지 영역입니다. 합병의 경우는 첫째, 자, 합병은 별도로 지적 측량 실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합병은 면적 측정합니까? 안 합니까? 별도로 안 합니다. 지적 측량의 대상, 면적 측정의 대상 아니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아까 신청 기간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 주세요라는 신청 기간, 그게 아까 목등신에서 지목 변경, 등록 전환, 신규 등록 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합병의 경우에도 60일 이내 신청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입니다. 부지라든지 혹은 지목 자체가 일반적인 지목보다 널찍하든지 혹은 길쭉하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철도용지, 뭐 공장용지, 체육용지, 공원 이런 애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장 이런 애들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 주세요라는 신청 의무기간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게 지적소관청의 관리가 이게 편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종전에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들 쫙 털어내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합니다. 이래 되면 이거 하나하나 집안 따로따로 자, 지적공구 관리하는 게 낫겠습니까? 합쳐서 하나 관리하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 그리고 자, 요게 같은 학교 용지 내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돼 가지고 이거 따로 관리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로만, 어차피 하나의 학교 용지에 들어가는 토지인데요, 하나로 만드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 그리고 자, 뭐 도로니 제방이니 뭐 이런 거, 자, 이것도 245번지 도, 246번지 도, 247번지 도에서 도로가 쭉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지적공부 여러 개로 관리하는 것보다 이어갖고 뭡니까? 245도 이래 하면 지적소관청이 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적소관청에 순전히 지편하려고 이런 토지들은 합병 신청 좀 해주세요 라는 신청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요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합병의 요건인데, 자, 합병의 요건이 결국은 합병이 되게 되면 토지가 한 필지가 되는 겁니다. 필지의 성립 요건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 필지의 성립 요건 6개입니다. 소, 등, 축, 지에서 요리 6개입니다. 소유자 동일, 등기 여부 동일, 그리고 도면 축적 동일, 지번 부여지역 동일, 지목 동일, 집안 연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등축, 지지지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 대부분 이겁니다. 두 개인데, 자, 소유자 동일과 관련돼서 자,
소유자별 지분이 다릅니다. 이때는 합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 이거 예를 들자면 자, 갑을 두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 자, 소유자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 땅은 2분의 1, 2분의 1 지분. 요 땅은 3분의 1, 3분의 2 지분. 이건 합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걸 3분의 1, 3분의 1로 통일하든지 2분의 1, 2분의 1로 통일하든지 지분이 동일해야 됩니다. 소유자별 지분이 다르면 이건 합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소유자 주소가 다르다라는 거, 이것도 합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민석이라는 인간이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겠습니까? 여러 명 있겠습니까?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소유자 이름은 같은데 주소가 다르면 합병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주민등록 초본이라든지 혹은 등기사항 증명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 이 인간이 동일인이구나 라는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합병이 됩니다. 주소가 다르더라도 합병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됩니다. 동일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되는데 이거는 유의하십시오. 등기된 토지끼리는 합병이 됩니다. 그리고 미등기 토지끼리도 합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등기 여부 동일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미등기 토지끼리도 합병이 된다라는 거. 이거는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요거 됐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 등기부에 어떤 등기가 나와야지 합병이 되고 어떤 등기가 나오면 합병이 안 되는가라는 건데 그게 자, 요거 뭐 이거 다 아실 거니까 요거는 제가 좀 안 지워지네. 자, 등기 여부 동일과 관련돼서 요거 한번 보죠. 자,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요런 등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합병이 됩니다. 이 말은 결국 자, 여기에 그러니까 둘 다 등기가 됐는데 여기에 전세권 등기가 추가로 있더라.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가 된 토지와 안 된 토지 이건 합병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기가 있으면 이건 합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 저당권 등기가 있다. 이거는 결국 자, 요 저당권 등기가 있고 없고 하는 요 토지는 합병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일부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아파트에 거실만 저당권 설정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합병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당권 나오면 항상 따라 나오는 게 가압류 등기. 여기에는 가압류 등기가 있고 여기는 가압류 등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압류, 이거 중국산 저당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나오면 그냥 어렵게 가압류 이래 보지 말고 뭡니까? 아, 이 저당권이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저당권 아니고 중국산. 그러니까 가짜입니다. 저당권 흉내내는 겁니다. 저당권만큼 힘은 없지만 하여튼 저당권하고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래,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이번에는 자, 승역지 제어권이 있는 등기가 승역지 제어권이 있는 토지들 이건 합병이 됩니다. 근데 자, 요역지 제어권이 있는 요런 토지들은 합병이 안 됩니다. 요거는 그림으로 한번 확인하고 올게요. 여기. 자, 요게 승역지, 요게 요역지. 그래서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통행하는 이런 권리, 이게 뭡니까? 지역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승역지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승역지 지역권이 있는 A의 토지와 없는 A의 토지, 이건 합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역지 일부만을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하는 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요역지 지역권이 있는 B의 토지와 요역지 지역권이 없는 B의 토지를 만약 합병을 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요역지 일부를 위해서 지역권이 설정된 모양입니까? 그런 것들은 허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원인, 연월일, 그리고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등기가 있더라. 그거를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이를 부르는데, 그냥 이 저당권하고 다릅니다. 합병하려는 토지 모두에 대해서 전부 똑같습니다. 접수번호 똑같고, 등기원인 똑같고, 등기원인일자, 날짜 똑같고, 갖고 이런 애들이 저당권 등기가 동일한 저당권 등기가 쭉 나온 그거를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창설적 공동저당이 있는 그런 토지들은 합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합병하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가 있다. 이런 것들도 합병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문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질 겁니다. 주로 시험 문제는 이거 갖고 문제를 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런 데 막 힘쏟지 마십시오. 잘 외워지지 않는 거 외우려 그러지 말고 그냥 뭐 신탁 등기 그리고 뭐 똑같은 게 공동저당 해가지고 있다던데 해서 그 정도만 가시면 되고 어차피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요 정도 여기에서 야들 정도만 구별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문제 몇 개만 확인하시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7번 문제가 나오네요. 자, 합병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겁니다. 1번 경계 좌표는 합병 전에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가 합병으로 인해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해서 정하고, 면적은 합병 전에 각 필지를 합산해서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라는 게 요거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요겁니다. 요거. 합병의 경우는 별도로 면적 측정하지 않고 지적 측량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경계 면적 이거 어떻게 정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합병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는 거 맞죠? 그리고 3번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동일하나 실제 토지의 현황이 서로 달라서 합병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요건 합병할 수가 있다라는 게, 그냥 요거는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요건 어떤 예냐라고 하면, 자, 이게 딱 소등축 지지 다 똑같습니다. 지목도 이 목장용지 똑같습니다. 근데 목장용지 중 일부 여기에 주거용 건물을 하나 지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왜 목장용지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보죠? 이거는 주지목 추정합니까? 대가 되는 겁니까? 지목이 대로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건 합병이 되느냐라는 거. 지목이 다르니까 합병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요거 합병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뭡니까? 요거 합병하면서 요거 분할해 주세요 하고, 분할 신청과 합병 신청을 동시에 하면 요건 뭡니까? 합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그 말입니다. 됐죠? 그리고 4번에 지적소관청은 토지 등기부를 열람해서 소유권과 기타 권리의 설정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난 후에 지적 측량을 해서 합병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되는데, 자, 이것도 컨디션 나쁘면 이런 거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은 등기부를 열람해서 소유권과 기타 권리의 설정 여부 이런 거 다 조사해가지고 그 다음 합병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은근슬쩍 지적 측량을 해서 이렇게 실무시 나옵니다. 됐습니까? 합병의 경우는 별도로 지적 측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3번 이게 틀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4번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 도로, 제방, 하청, 구거, 유지 등의 지목으로서 이 필지 이상의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나 구역 내에 이 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관계없고요. 하여튼 지적소관청이 지 편하려고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것보다 합쳐 놓으면 지가 관리가 편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신청 의무기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의 경우에는 4번 그게 틀린 내용입니다.
그거 하나 확인하시면 되고 8번은 7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0번 문제 요거 하나만 보시고 오늘 마무리 할게요. 자,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서 즉 합병 안 되는 거 찾아보세요라는 거 요겁니다. 그래서 자, 각 필지의 지번 부여지역 소유자 지목이 같다. 이거 합병되죠? 그리고 2번 공유 토지인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공유 지분 갖고 주소가 같다. 이것도 되죠? 그리고 동일한 소유자이나 모두 미등기 토지다. 이것도 합병되죠? 예, 등기 여부만 동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 중에 한 필지에만 저당권 가등기, 신탁등기가 존재한다라는 거. 예, 요때는 아까 봤습니다. 합병하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원인, 등기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등기. 그거는 공동저당입니다. 그러니까 창설적 공동저당이 있으면 합병이 되는데 하나에만 저당권 등기가 있다. 이건 합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뒤따라 나오는데 무시해도 관계없습니다. 아까 신탁등기도 합병하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있다. 요래 되면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에만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합병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요거는 저당권 요거만 유의하시고 요런 것 가등기니 신탁등기니 이거는 무시하고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합병하려는 토지가 모두 구획정리, 경지정리, 축적변경 시행지역 안에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도면 축척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합병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4번 질문 요게 틀렸습니다. 합병의 경우에는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뭐 지목 변경은 필요 없고요. 지목 변경 이것도 시험 나온 지가 거의 뭐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 안 하고 13번 반으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13번부터 이어서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